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결정트리라는 걸 배워볼 건데, 우리가 이전에는 모델들을 배웠어요. 뭐 분류든 회귀 문제든 모델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사실 특히 뭐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잖아. 딱 봤을 때 숫자만 보고 이게 뭐야 하잖아요. 그쵸? 근데요, 우리가 오늘 배울 결정트리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한눈에 딱 들어오는 굉장히 직관적인 모델이에요. 물론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요번 말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얘들아 정규화, 그리고 K겹 교차 검증, 그리고 그리드 서치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정규화 중에서도 우리가 리치 모델과 라쏘 모델을 했었는데, 자, 정규화 안에는요, 어떤 게 있었지? L1 정규화와 L2 정규화가 있었어. 일단 정규화라는 건 얘들아, 과적합을 방지하는 거예요. 즉, 모델이 너무 데이터에 맞춰져 있어서 다른 테스트셋으로 성능을 평가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모델, 이런 애들을 과적합이라고 했었죠. 요런 애들을 우리가 처리해주는 방법이 이제 정규화였는데, 그 중에 L1 정규화는 우선 얘들아, 이 과적합되어 있는 건 애들은 모델이 좀 더 꼬불꼬불한 애들이죠. 즉 세타값이 큰 애들이야. 그쵸? 그래서 이 좋은 모델의 기준을 오차도 적고 세타값도 작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정규화인데, 그래서 L1 정규화는 손실함수가 J세타가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얘들아 다시 들어야 돼. 지난번 거를. 지난번에 했던 거기 때문에 오차라고 할게요. 오차의 제곱.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오차항이고 학습률이래. 페널티 값에다가 속성들의 가중치 세타의 L1 정규하는 세타에 이제 절대값을 붙여준 게 L1 정규화고요. L1 정규화의 대표적인 모델이 뭐였죠? 라쏘 모델이 돼요. 라쏘 모델. 자, L2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은데 여기에 절대값이 아니라 제곱을 곱해주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L2 정규화의 대표적인 모델은 리치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라쏘 모델과 리치 모델을 코드로 직접 구현하는 걸 했었었죠. 그쵸? 그래서 이 정규화를 통해서 세타 값이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하고, 그리고 여러 데이터 셋들 간의 일관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죠? 즉 과적합을 방지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K겹 교차 검증은 K개의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임의로 이렇게 딱 하나만 있으면,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셋이 하나만 있으면 그게 무작위로 굉장히 안 좋은, 성능이 안 좋은 애들만 모여있을 수 있고, 또 우연히 성능이 너무 좋은 것만 모여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셋의 개수를 K개로 늘려서 각각에 대한 성능평가의 평균을 모델에 대한 성능이라고 한 거죠. 그게 바로 K겹 교차 검증이었고요. 그리고 그리드 서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즉 이 개발자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직접 넣어줘야 되는 변수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알파 값이 지워졌어. 알파 값이라던가 아니면 경사하강을 했을 때 몇 번 경사하강을 하겠는가 하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골라야 되겠죠.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의해서 모델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고르는 방법이 바로 그리드 서치, 대표적인 방법이 그리드 서치였는데요. 즉 표를 이용해서 가장 성능이 낮은 걸 구한다는 거지. 직관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드 서치까지 세 가지를 배워봤어요. 그죠? 근데 오늘 배워야 하는 거는 뭐냐면요. 자, 목차 보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많죠. 한번 볼게요. 실제로 그게 무엇인지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자, 로지스틱 회계 같은 경우에는 분류 문제였잖아요. 그쵸? 분류 문제인데 굉장히 직관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직관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 나의 입력 변수를 바탕으로 내가, 얘들아 요거는 진짜 예시일 뿐이야. 예시에 집착하지 마, 알겠지?
내가 뭐 어떤 대학교에 탈락하거나 통과하거나 그거를 알고 싶은 거야. 분류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옵션 중에 하나 골라지는 거잖아. 내가 통과거나 탈락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값이 로지스틱 얘기를 하면 되게 직관적이지 않은데 되게 직관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야. 자, 너의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이니? 예, 아니오로 분류되겠지. 아니오면 너는 탈락이야. 그러면 예면 만약에 너 수학 숙제 했니? 수학 포트폴리오 있니? 라고 했을 때 아니오면 탈락이고 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거기다가 한 번 더. 수학 점수가 그러면 너는 90점은 넘니? 라고 했을 때 아니오면 탈락인 거고요. 예이면 통과인 거예요. 즉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이지 얘들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데이터를 입력 변수를 기반으로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 요게 바로 오늘 배울 결정트리라는 건데요. 즉,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들에 답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끝에 요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끝에 이렇게. 됐니? 자, 그래서요. 제일 위에서부터 자, 이 질문이 있고 각각 질문이 이렇게 있지? 이렇게 질문들이 있고 한 지점에서 시작해서 점점 넓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트리라고 하는데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 이름은 결정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들에 계속해서 답을 해가면서 한 지점에서 쭉 넓게 퍼져나가는 이 데이터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결정트리라고 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결정트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한번 봐야겠지. 자, 그래서 지금 요런 애들을 다 우리는 노드라고 해. 노드. 결정트리를 구성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각각 노드라고 하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질문 노드를 우리는 루트 노드, 뿌리라고 하죠. 루트 노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데요. 분류값을 리턴해주는 노드들. 이런 애들을 잎이 있는 리프 노드라고 해요. 됐어요? 이 루트 노드와 리프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질문들이 있는 제일 위에 거 말고 나머지 질문들이 있는 나머지 노드들을 이제 우리는 나머지 노드 그냥 일반 노드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노드들에는 보통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됐어요? 근데 지금 이거 결정트리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선생님 지금 보면요.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 똑같은 속성에 대한 질문이 있네요. 가능해요. 결정트리에서는요. 하나의 속성으로 여러 개의 질문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중복해서 질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우리가 결정트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정트리에 있는 구성 요소들, 노드들 결정트리 노드들은 루트 노드, 리프 노드 그리고 나머지 노드들이 있다. 이런 거 또한 하나의 속성으로 여러 개의 질문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한번 배워봤어요. 자, 그래서 이 결정트리는요. 사실 너네가 굳이 간단한 결정트리는 굳이 너네가 뭐 사이클런이나 주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쓰지도 않고도 if 조건문, if else 조건문으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어. 이거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if else 문으로 결정트리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진위불순도라는 걸 한번 배워볼 거야. 진위불순도. 진위불순도는 뭐냐면 결정트리는 데이터를 분류해가면서 각 위치에서 이제 어떤 노드가 제일 좋을지 고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게 사실은 얘는 내가 딱 주어졌잖아. 결정트리 모양을. 근데 여기에 어떤 질문을 할지는 사실 너네가 정해야 돼. 너네가 정해야 돼. 그래서 이 질문들을 각각 정해야 돼. 그리고 데이터를 가장 잘 분류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게 분류를 했는데 탈락이야. 내가 요 질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어. 근데 여기 왔는데 사실 이건 예측값이잖아. 예측값. 예측값인데 실제 값이 통과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이게 좋은 결정틀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지금 어떤 내가 트레인 셋의 데이터들이 있을 때 아니면 테스트 셋, 데이터 셋이 있을 때 상관없어. 쭉 내렸을 때 얘들아 요 데이터가 순수할수록 즉 탈락이라는 예측값에 진짜 탈락값만 있을수록 더 좋은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 수치가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진위불순도라는 건데요. 자, 즉 데이터를 가장 잘 분류하는 노드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노드를 분류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수치가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얘기에서 손실함수와 비슷한 거야. 그것이 바로 결정들이에서는 진위불순도라는 건데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데이터가 있어. 데이터가 있을 때 얘가 통과와 탈락이 있어. 자, 얘는 통과가 100명이고 탈락이 0명이고 얘는 통과가 50, 50이야. 자, 이 데이터가 순수하나요? 라고 묻는 것을 수치화한 게 진위불순도인데요. 진위불순도는 지금 왼쪽 화면 보면 1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의 제곱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통과를 기준으로 생각해봐봐. 통과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얘의 진위불순도는요. 전체 데이터가 100이지. 그래서 얘는 100분의 100인 거예요. 얘는 100분의 0이고. 그러면 얘가 p인 거야, p. 그래서 1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의 제곱은요. 얘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니까 얘가 0이 돼서 0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데이터의 진위불순도 한번 볼게요. 총 데이터의 개수는 100개고요. 얘는 100분의 50이니까 p가 2분의 1이죠. 얘도 100분의 50이니까 1-p는 2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1-p의 제곱 마이너스 1-p의 제곱은 1-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얼마니? 0.5가 되는 거야. 즉 얘들아 데이터가 깨끗할수록 진위불순도는 낮아져요. 낮을수록 순수한 데이터, 높을수록 불순한 데이터야. 즉 얘들아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데이터가 깨끗하면 거기에 대한 예측은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는 얘는 통과네요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데이터에서 얘는 통과, 탈락 결론을 못 내리는 거야. 즉 데이터가 깨끗한지 아닌지를 수치화한 것이 바로 진위불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노드들을 한번 구해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MSE라는 선형에게서 봐봐. MSE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선형이가 좋은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 수치로 만든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손실함수화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었지. 얘들도 마찬가지야. 이 진위불순도를 기준으로 이제 좋은 아까 노드 모델이었고 좋은 노드들을 만들 거야.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자, 루트 노드를 먼저 만들게. 자, 보면 선생님이 루트 노드를 골라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질문을 먼저 골라야 되는 거야. 근데요, 이 루트 노드에는요, 질문이 올 수도 있고 분류 노드가 올 수 있어. 자, 봐봐. 이미 데이터가 통과한 학생이 100명인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 필요 있니? 데이터가 총 100명인데 이미 통과한 학생이 100명인 거야. 그러면 이 데이터는 그냥 통과라고 예측값을 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불순한 애들이 섞여 있을수록, 만약에 50명이 섞여 있을수록 질문을 해줘서 좀 더 순수하게, 데이터를 순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제일 위에 들어올 데이터는요, 사실 질문이 아니라 분류 노드, 질문 노드 모두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됐어? 자, 분류 노드라는 건 뭐냐면요, 이 데이터셋에서 만약에 데이터가 있어. 데이터가 있는데 통과가 95명이고 탈락이 5명이야.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그냥 통과로 분류를 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분류 노드의 진위 불순도는, 자, 분류 노드를 만든다는 거는 이 데이터를 그냥 여기 루트 노드에서 얘는 그냥 통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예측값을 낸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분류 노드의 진위 불순도는 이 통과를 기준으로 P를 정해줘야 되는데, 이 P를 100분의 95로 보고 1-P를 100분의 5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위 불순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1-P 제곱, 1-B의 제곱,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얘들아, 분류 노드는 사실 진위 불순도가 낮을수록, 데이터셋이 순수할수록 예측값을 내는 게 더 맞겠지. 데이터가 많이 혼종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질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 통과 이렇게 예측값을 내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먼저 분류 노드의 진위 불순도는 데이터셋에서 많은 분류로 이제 진위 불순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조금 이렇게 혼종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했을 때는 질문 노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질문 노드는 이제 질문으로 데이터셋이 불순도가 낮아지는 데이터셋들이 만들어지면 좋은 질문 노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얘는 불순도의 평균을 이용해서 질문 노드를 이제 불순도를 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총 데이터셋이 100명이 있어. 근데 질문이 성적이 80점이 넘어요. 그랬을 때 아니오와 얘가 있겠지. 자, 100명을 기준으로 그러면 한번 넣어볼게. 넣었을 때 성적이 80점이 넘지 않는 애들은 통과가 그래도 있었어. 1명이 있었고 탈락이 30명이 있었어. 80점이 넘는 애들을 기준으로 통과가 30명이 있었고 탈락이 20명이 있었어. 얘들아, 요거 20명으로 바꿀게. 요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실제들이지, 실제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노드에 대한 진위 불순도는, 얘가 노드죠? 얘 노드에 대한 진위 불순도는 어떻게 계산하면요, 이 데이터셋에 대한 진위 불순도 얼마야? 진위 불순도는 얘들아 요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약자로 왼쪽에 있으니까 진위 불순도 왼쪽은요, 이 P가 얘들아 큰 거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지? P가 5분의 3이지. 그래서 1-5분의 3의 제곱 빼기 5분의 2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진위 불순도는요, 큰 거 기준으로 1-5분의 3의 제곱 빼기 5분의 2의 제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한 진위 불순도고요. 이 질문에 대한 진위 불순도는 여기에 평균을 해주세요. 자, 평균은 두 개를 더해서 원래는 데이터 개수만큼 나눠주는 건데 여기는 가중치를 줘. 데이터 크기에 따라 무게를 부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얘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게 데이터가 둘 다 50으로 같지. 근데 얘가 데이터가 만약에 좀 다르면 무게를 달리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개수를, 데이터셋의 개수를 S1, 여기에 데이터셋의 개수를 S2라고 했을 때 S1 값 50 더하기 S2 값 50에다가 이 50 곱하기 G1 레프트, 50 곱하기 G1 레프트, 그 다음에
50 곱하기 데이터셋의 개수 곱하기 GI right 오른쪽을 곱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 노드에 대한 진입 불순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얘들아, 분류 노드의 진입 불순도와 질문 노드의 진입 불순도 중에서 가장 불순도가 낮은 노드를 선택하는 거예요. 봤더니 얘들아, 이 분류 노드에 대한 진입 불순도는 상당히 낮고 질문 노드에 대한 진입 불순도가 높으면 걔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즉, 이렇게 여러 가지 노드에 대한 진입 불순도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불순도가 낮은 노드를 선택해서 루트 노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루트 노드만 결정을 한 거야. 즉, 제일 위에 있는 애만 결정을 한 거야. 루트 노드. 자, 근데 얘 처음 주어진 데이터셋이 순수하지 않아서 질문 노드가 필요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 질문 노드에 대한 루트 노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뒤는 사실 똑같아. 여기서 다시 루트 노드에서 했던 것처럼 반복해서 뭐 분류 노드가 여기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질문 노드가 결정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쭉 만들어서 마지막이 결국 분류 노드들만 나오도록, 즉 예측값을 리턴하는 분류 노드들만 나오도록 해주면 결정 트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즉 끝에 오는 리프 노드들이 분류 노드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기서 얘들아, 요거를 깊이라고 해요. 결정 트리의 깊이라고 하는데요. 몇 번? 지금 얘는 2번의 깊이가 있어. 한 번 내려가고 2번 내려가니까. 결정 트리의 깊이는 2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어. 결정 트리 깊이를 3 이상 내려가지 마세요.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 너네 생각하면 뭔가 결정 트리 깊이가 많을수록 뭔가 깊을수록 좀 더 깨끗하게 분류를 할 것 같지만 사실 정확한 값을 예측하지 못해요. 깊으면 깊을수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깊을수록 데이터 셋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과적합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요, 특정 깊이까지 내려오면 더 이상 불순도를 비교하지 않고 분류 노드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유용할 때가 많아요. 됐어요? 얘들아, 속성이 숫자형일 때 질문 노드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따로 볼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성적 봤을 때 선생님이 수학 성적이 80점이 넘었을 때, 수학 성적이 90점이 넘었을 때 이렇게 두 번 질문을 만들기도 했지. 그러니까 속성이 뭔가 범주형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숙제를 냈냐 안 냈냐 요게 아니라 어떤 수학 점수라는 속성이 수치형, 즉 연속형일 때는요, 어떤 노드를 설정하는 게 좋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생기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질문 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보통 속성이 숫자형일 때 하는 방법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가 내가 모집한 모은 데이터들의 수학 점수를 쭉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요. 속성을 정렬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렬을 하고 뭐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연속된 데이터의 평균 76, 평균 77.5, 평균 79, 평균 81, 평균 83.5 이거를 기준으로 한 질문을 만들어. 만들어서 이 각 질문에 대한 진위 불순도를 계산하는 거야. 자, 진위 불순도를 계산하면 가장 진위 불순도가 낮은 애들, 즉 데이터를 깨끗하게 분류하는 질문이 뭔지 나오겠지. 그 질문을 이용해서 결정 트리에다가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80 이상이에요? 90 이상이에요? 2번 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하나만 딱 하는 거야. 됐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질문을 설정할 수 있어요. 속성이 숫자형일 때.
자, 얘들아, 결정 트리의 장점은요,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속성이 이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중요하게 적용됐는지 그 속성 중요도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즉, 이 학생이 그 어떤 대학교에 통과하고 탈락하는 데 있어서 수학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게 작용했는지 아니면 수학 점수가 중요하게 작용했는지 그 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속성 중요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야. 자, 속성 중요도를 배우기 전에 먼저 노드 중요도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노드 중요도라는 거는 그 각 노드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중요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의 진위불순도와는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이 어떤 노드가 있어. 질문을 했겠지. 자, 여기에 데이터셋은 100명이에요. 그리고 통과한 학생은 80명, 탈락한 학생은 20명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어떤 노드를 바탕으로 얘 아니오를 했어. 아니오를 하고 어떤 데이터 값이 나왔겠죠. 여기서는 60명이 분류가 됐는데 여기서 통과는 30명, 탈락은 30명. 딱 봐도 별로지, 그치? 뭔가 더 많이 나눴었는데 균등하게 다시 됐어. 별로예요. 깨끗할수록 좋아. 여기는 40명인데 통과가 15명이고 탈락이 25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노드 질문이 이 노드가 얼마나 분류에 중요하게 작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거는 바로 노드 중요도라는 건데요. 자, 이 노드 중요도 ni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n분의 n의 gi 빼기 그다음에 gm의 gm이래. m의 n left 그다음에 gi left 빼기 m의 n right 그다음에 gi right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우리는 아까 그 전에 불순도라는 걸 계산했어. 즉 여기에서의 불순도, 여기에서의 불순도, 여기에서의 불순도가 각각 있지. 요게 gi left 왼쪽으로 내려왔을 때 얘의 불순도 gi left, 오른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 아이의 불순도 gi right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m분의 m은요, m은 전체 100명이고요. 됐니? 100명이고 n은 80명인 거야. 80명인 거예요. 아니지. 얘들아 미안해. 이거 m분의 m이야. 자, 다시 미안해. n분의 m이라서 그냥 gi에서 자, 100명 중에 n left는 지금 60명이 내려온 거잖아. 그치? 60 곱하기 이 데이터셋에 대한 불순도 구하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40명이 내려왔고 이 데이터셋에 대한 불순도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노드 중요도고요. 이 노드 중요도가 바로 이 노드가 얼마나 데이터를 분류할 때 중요하게 작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다시 노드 중요도는, 얘들아 노드는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여러 번 질문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나는 알고 싶은 게 속성 중요도인 거야. 그러면 속성 중요도는 이 노드 중요도에서의 비율을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적 변수, 입력 변수의 중요도는요, 모든 노드 중요도의 합에 성적 질문 중요도의 합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즉 아까 보면 90점 이상인 노드도 있었고 성적이 80점 이상인 노드들도 있었지. 그 노드 중요도의 합을 분자에 적어주고 밑에는 모든 노드 중요도의 합, 즉 포트폴리오를 냈나 안 냈냐에 대한 중요도의 합까지 모든 노드 중요도의 합분에 그 성적에 관련된 질문 노드 중요도의 합을 이렇게 분자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특정 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중요한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오늘은 얘들아 사실은 너네한테 또 새로운 개념이라 좀 생소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되짚어보면
우리 회귀 모델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영상을 돌려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세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